역시나 삼성 때문에 진짜 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이 은수요는요, 앞으로 진짜 은 가격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존버나데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삼성이 진짜 은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런 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삼성에서 이 배터리 혁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지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 재밌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은 가격이 요즘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미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해서 49달러 이상 가면은 진짜 전고점 돌파하고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67달러가 됐고요. 또 지나면 70달러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80달러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다. 이제는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은 가격이 지금 폭등이 100% 임박했다고 게리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배터리 혁신 때문에 그게 가능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삼성의 배터리 지금 뭐라고 하죠? 삼성이 개발하는 고체 배터리 있거든요. 솔리드 배터리라고 해서 여기에 은이 기존의 이런 수요보다 한 25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은 가격 지금 역사를 지금 계속 깨고 있죠. 67.68달러 어제만 해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지금 모습이죠. 이거는 수십 년간 이제 억압에서 풀려났다.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억압에서 풀려났고요. 그다음에 산업 수요 지금 아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제 산업 수요가 더 폭발할 수 있고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역시나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 공급이 또 부족하다. 여러분들 실버바 진짜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 한 대씩 놓는 거랑 요즘 추우니까 그다음에 실버바 한 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킨다는 용도로 아니면은 관상용으로 예전에 수석 돌도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은색 돌 이거 하나 장만하셔서 관상용으로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농담으로 좀 얘기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피아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뭐냐? 종이화폐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달러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원화에 대한 신뢰는 더 많이 사라지고 있죠. 원화는 휴지 조각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다 이런 이유다. 그래서 금과 은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종이 화폐에 대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종이 화폐랑 채권에 대한 이런 신뢰가 사라지면서 금과 은으로 다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다. 가장 안전한 거는 금과 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니까 은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은은 더 이상 따라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을 제끼고 선두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골드가 먼저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은이 이제는 그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은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결코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시장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 깨어나고 있고요. 종이 위의 약속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새겨 들으시고요. 그래서 은값도 이렇게 올랐는데 금값도 이미 4,300달러 돌파했고 이제 4,400달러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게 남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지금 금과 은에 우리가 열광을 할까요? 그거는 세계의 가장 정교한 투자자들이나 세계 중앙은행들도 달러를 버리고 영원한 안전한 자산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그런 거죠. 미국채를 사면은 4% 이자를 주고 아니면 5% 가까이 이런 이자를 주는데 이런 이자를 포기하고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이자도 없는 왜 금에 중앙은행들이 열광을 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이 구매력 상실을 아마도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달러가 점점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달러에 대한 이런 수익률 수익률 필요 없다. 그리고 약속이 필요 없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수익률과 약속 이런 신뢰 이런 게 필요 없는 차라리 금으로 가겠다.
상대방에 대한 이런 신뢰가 신용이 필요 없잖아요. 금은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망해도 금의 가치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금으로 이제는 점점 더 몰리고 있다. 이 기축 통화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결국은 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삼성 솔리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이런 예상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갑자기 2년치 공급량을 선불 지급하면서 캐나다 광산회사인 실버스톤 마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삼성건설 및 그 자회사 두 곳과 700만 달러 규모의 선 지급 구매 약정 계약을 체결하여서 멕시코 두랑고에 있는 라파리아 이 은광 단지를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야, 이미 삼성은 이거를 예상을 하고 은 수요가 폭등할 걸 예상하고 이미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이 은 수요에 대해서 이제는 은광 단지를 다시 또 이제 재개하면서 아마 2년 정도의 이 은 채굴량 있잖아요. 생산량 이거를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금액은 뭐 700만 달러 오버테이크 시설 뭐 해서 18개월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납과 은 아연의 농축액을 2년간 100% 사용한다. 그래서 이자는 뭐 소파 금리로 뭐 4.75% 뭐 그다음에 6개월 유예 기간 그다음에 이후 월 할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뭐 읽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금융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쭉 실버스톤 마이닝이랑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결국에는 삼성이 여기 지금 은에 대해서 이 라파리아 이 단지 있잖아요. 이 단지에서 은을 채굴을 해서 결국에는 배터리에 쓰겠다. 배터리와 산업 수요에 쓰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마 삼성은 미리 이거를 알아채고 엄청난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게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는 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로 더 이제 큰 시장으로 커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안전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계약한 이 광산을 보면은요, 쭉 해서 뭐 하루에 2,000톤을 생산 재련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은 이 생산을 다시 할 것 같다. 이것도 기대가 지금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은이 뭐가 중요하냐? 이 고체 배터리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뭐 비아디나 CATL도 아마도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삼성이 요즘 앞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요, 900이 이게 엄청난 큰 밀도거든요. 보통 배터리 차량이 250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좀 나오는 게 300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900이면은 이게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다. 그런데 이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아직 상용화를 제대로 못하니까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랑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차이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 화학 전공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뭐라고 해야죠? 약간 이 고체 배터리가 아닌 액체 배터리는 이게 조금 불안정해요. 이게 흔들리면서 화재 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지금 고체 배터리로 하면요, 이 화재 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화학적 원리와 은의 역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치명적인 결함이 덴드라이트 문제인데 이게 뭐냐? 지난 30년간 전자기기 그다음에 전기차에 사용된 액체 전해질 리튬이온 배터리는 덴드라이트라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이 빠르게 충전되거나 반복적으로 충방전될 때, 충전과 방전이 될 때 양극과 음극, 여기 양극과 음극 있죠? 그래서 이게 분리해주는 세퍼레이터, 분리막을 관통하는 바늘 모양의 결정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덴드라이트가 분리막을 뚫으면 단락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열 폭주 이런 화재가 발생되며 이는 현재 전기차의 45분 충전 시간 그 다음에 느린 충전 속도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은탄소 나노 복합체 층의 혁신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변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기존 업체들 도요타나 폭스바겐, BMW 등은 10년 이상 음극에서 덴드라이트 형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삼성 SDI의 연구팀은 2020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은탄소 나노 복합체 층을 음극으로 사용할 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은 지금 리튬 이온의 이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이온을 균일하게 용해시켜 스파이크 형성을 방지합니다. 두께는 5 마이크로미터, 초방막 은탄소 층은 에너지 밀도를 이 900 최대 900까지 증가시키고 배터리 부피를 종래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약 50% 수준,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은을 에너지 저장 과정에 이 활성 물질로 사용하는 역사상 처음 사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는 은탄소 나노 복합체 응극을 통해 덴드라이트를 완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충전, 그 다음에 화재의 위험을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단순 전도제가 아니라 전기 화학적 저장 과정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이로써 은은 귀금속에서 이제는 전략적 에너지 금속으로 지위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장점이 뭐냐, 이 9분의 초고속 충전이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회 충전으로 600에서 900마일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하고요. 20년의 예상 수명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뛰어난 안전성이 있죠. 그래서 화재, 덴드라이트를 방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거는 은의 전도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다고 하고요. 에너지 밀도도 당연히 초고 에너지 밀도 900까지, 현재 리튬의 이온 배터리의 2배가 될 것이다. 일반적인 전기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70이라고, 킬로당 270인데 이제는 500까지 높일 수 있고요. 이제 900까지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볍고 컴팩트한 배터리를 통해 동일 크기에서 주행거리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배터리가 화재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높아서 주행거리도 길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비밀을 밝혀낸 게 그 핵심이 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은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내연기관차 있잖아요. 휘발유나 이런 차들은 약 15에서 20g의 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 스위치나 시트 모터, 열선 장치 이런 데 소량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에서는요 30에서 50g 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전압 케이블 등에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전고체 배터리 탑재 차량은요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50에서 100g 정도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추정을 하면 200에서 500g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100kWh의 대형 트럭 배터리에는 최대 1kg의 은이 들어간다. 1000g의 은. 그래서 삼성 논문에 따르면 은 부하는 응급재료 1kg당 5에서 10g이며, 공격적인 추정치는 고성능 장거리 배터리 팩의 경우, 이 차량의 경우 0.5kg에서 1kg까지도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팩 하나당 1kg의 은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충격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발견이고요. 그래서 삼성은 단순히 기술만 발표한 것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만 기술만 발표한 게 그냥 기술만 발표한 거라면 은에 대한 광산을 계약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은에 대해서도 이제 생산량을 100% 가져갔잖아요.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준비다. 이미 삼성은 개발을 해놨고 이거 된다, 이거 생각하니까 은 계약을 지금 체결한 거거든요. 은 광산을. 이거 엄청난 지금 발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내연기관이랑 현재 전기차랑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 세단이랑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은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장 크게는 1kg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적용 시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200에서 500g 대당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2027년에서 28년 이후에 연간 1억에서 3억 온스 추가 수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 세계의 광산 생산량의 25에서 35%에 해당하는 이런 수요가 전기차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또 이제 시나리오별 은 수요를 계산을 하면요, 차량당 추가 은 소비가 50g만 가정을 하면요, 28년에 신규 전기차의 20%가 전고체 배터리를 채택을 하면서 720만 대 중에 18만 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연간 추가 은 수요는 2,900만 온스인데요, 약 900
200톤이고요.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요. 평균 은 부하가 200g에서 그다음에 전환율이 50%로 가정한다고 하면은요. 그다음에 뭐 삼성, 토요타, 폭스바겐이 27년에서 28년 대량 생산 목표 달성을 한다고 하면 연간 은 수요는요. 1억 1,500만 온스, 그러니까 3,600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페루의 연간 전체 은 생산량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세계 광산의 은 생산량이 있잖아요. 이게 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은은 지금 이런 전기차,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태양광 산업 수요도 있죠. 태양광 산업의 은 수요는 지금 은 수요가 15에서 20%를 차지한다. 요즘은 은 전을감 기술이 이렇게 진행 중이지만 태양광에서 이 패널에 엄청나게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로봇, 군수 산업에도 은이 엄청나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 우주, 미사일 이쪽에 엄청난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AI 서버,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공정에서도 은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소비자들도 이제 인도랑 중국이 장신구나 저축 수요, 은에 대한 투자 수요로 은의 이 뭐라고 하죠? 수요가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플러스 전략 산업금속으로 은이 계속 이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까지 개발한다고 해서 은이 들어가는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 삼성이 광산을 계약했기 때문에. 만약에 광산을 계약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발표했다고 하면요, 긴가민가 했을 텐데 이제 광산까지 계약을 했으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은 시장에 지금 보면은요, 24년에 순 적자가요 148백만 온스가 이렇게 순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예상 적자가 117백만 온스가 이렇게 적자가 나올 거라고 하고요. 누적 적자도 엄청나다. 그래서 약 1년에 이 전 세계 광산 생산량의 누적 적자가 이제는 발생을 하고 있다. 21년에서 25년까지요. 그다음에 이 지속적인 부족은 코맥스 등록 재고의 급속한 고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초 코맥스 등록은 재고는 60% 이상이 4거래일 만에 인수인계 청구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요. LVMH 은도 지금 은업자에게 물어보니까요, LVMH에서 원래 런던에서 은이 수입을 하면 잘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뭐 이렇게 은 수요가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진짜 실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재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재밌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은 생산은요, 여러분들 구조적 문제가 다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부산물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은 생산의 70에서 75%가요 구리, 납, 아연, 채굴의 이 부산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은 가격이 올라도 채굴 회사들이 주로 대상금속의 경제성을 우선시하므로 공급이 이제 탄력적으로 높아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광석 그리고 품질이 악화됐다. 그래서 2005년 때요, 이 좋은 광산에서는요 톤당 15온스가 은이 나왔는데요, 이제 현재는 좋은 광산에서 톤당 4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은을 얻기 위해서 4배 이상의 암석을 채굴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제약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멕시코가 지금 세계 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24년에 이 멕시코 대통령이요 새로운 광산 채굴 허가 발급을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루도 파업을 하면서 이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서 생산 저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신규 광산을 개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요, 새로운 광산 발견에서 생산까지도 소요 기간이 10에서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27년에서 28년에 시작될 예정인 상황에서 현재 광산 인프라만으로는 절대 대응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래 팠던 광산을 지금 삼성에서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런데도 그 수요가 부족하니까 새로운 광산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발견된 광산은 여기 나와 있죠. 2035년 아니면 40년이 되어야 첫 온스를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28년은 은 수요는 지금 오늘의 광산 개발 능력과
기존 광산의 생산량으로만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부족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1억 1,500만 온스의 신규 수요는 오직 두 가지 경로로만 충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파괴,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 보석 제조와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수가 있다. 이 가격이 여러분들 이 실버바 하나의 가격이 몇 배가 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투자 침탈, 그러니까 물리적 은화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배터리 제조사에 은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을 압수할 수도 있고 은을 이제는 민간에 안 팔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 공급이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삼성의 이 지금 고체 배터리 개발이 점점 더 이제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삼성도 광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진짜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에 대한 생산이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또 있잖아요. 내년에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은 수출 허가 통제 조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은도 이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수출 못하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비아디가 은 기반의 고체 소자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시점과 맞물린다. 여기도 또 나와있죠. 에릭영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아디가 26년 1월 말에 실버 이 은고체 배터리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26년 1월 1일부터 지금 중국이 실물 은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거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일치하는 게 정말 재밌고요. 중국은 지금 보면 전기차, 태양광, 기술 산업의 심각한 이 부족 사태로 항상 보호할 것을 지금 생각 중이었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보호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냐? 근데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이제는 하방 지지층으로 지금 가격도 지지를 하면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은은 그냥 향신료였다. 이게 뭐냐? 조금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 가격이 20g에 20달러, 온스당 2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라도 아이폰의 비용의 경우 0.5달러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전고체 배터리 시대에서는 은이 배터리 명세서의 주요 항목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팩에 500g의 은이 프리하고 은 가격이 온스당 60달러일 경우에는 차량당 이 1000달러의 은 비용이 또 이제 추가가 된다. 그리고 은 가격이 100달러로 오르면은요 차량당 1600달러, 그래서 약 60%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윤의 2에서 3%인 상황에서 이는 수익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은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은에 대한 이런 사용량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화학은 완고하며 전자를 속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거를 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은 코팅을 줄이면요 덴드라이트가 다시 나타나고요 배터리 폭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희생하면서 삼성과 도요타가 은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 수요가 근본적으로 비탄력적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는 줄어들지 않으며 자동차 산업은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가격이든 지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은은 또 이제 금처럼 금은 농축되어 있어서 90%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은은 분산되어 있어서 재활용률이 20%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재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재활용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도입과 재활용 타임래그 문제를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 도입과 이 재활용 사이에서 극복할 수 없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6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 탑재 차량이 나온다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하면요 해당 배터리는 15년 후에 2041년에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따라서 2020년대 은 부족에 구제할 이런 재활용 물결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자는 구조적이고 소비는 파괴적이며 격리는 장기적이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정학적으로도 이제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도 이제는 은이 침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1억 1,500만 온스의 신규 수요를 발생시키는 바로 그 순간 지금 글로벌 광산 공급은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멕시코는 은 생산량 25%를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정부가 이제는 신규 채굴을 중단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페루도 지금
사업 시위로 끊임없이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2030년까지 CAGR 연평균 마이너스 0.8%를 예상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제재를 받고 있고, 칠레는 지금 24년 생산이 전년 대비 지금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붕괴하고 있고요. 재고 완충 장치는 사라졌으며 유일하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가격뿐이다. 가격만 올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은을 정부에서 그냥 줄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전환이 의무화가 되고 있고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이제는 정부에서 은을 배터리 공장에 강제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매 판매의 수요는 박탈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매에서 이런 실버바 있잖아요. 이거를 못 사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왜냐? 삼성이나 이런 데도 한국 경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삼성의 은을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고 하면요. 거기에 이제 은이 1차로 배정이 되고 그 남는 거를 이제 개인 소매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마 가격도 그때 되면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것이고 구하기도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팔레듐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팔라듐이 동일한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 회사들이 촉매 변환기로 팔라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동일한 패턴이 관찰됐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 팔라듐 가격이 수요가 폭발했고요. 이 가격이요 2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10년이나 늦었다. 이거 분석을 10년이나 늦게 했다. 그래서 현재 은 시장에서는 정확히 같은 설정이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은 폭탄은 R&D 실험실에서 터졌으며 충격파는 아직 가격 차트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오고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2020년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전기는 리튬과 니켈이라고 가정해서 지금 보면 삼성에 이제 이 기술 백서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도요타의 특허 출원을 읽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이제 이런 삼성이나 도요타가 이런 걸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하면 비아디나 CATL까지 가세한다고 하면 이 생산량이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제는 은에 대해서 실제 이 은의 실물의 가치가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술성을 지닌 이 은이 아니라 실제 은에 대해서 가치를 아마 부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성이 있다고 뭐 가격을 더 주거나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가격 조작이 이제는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원래 페이퍼 게임, 그러니까 종이 게임으로 은에 대해서 선물이나 ETF나 이런 걸 판매했지만 삼성은 지금 피지컬 물리학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코맥스가 이 은 가격을 뭐 61.5달러로 내려갔을 때 상하이 금 거래소, 이거는 실물 담당하거든요. 태양광 수요와 배터리 기술 때문에 물리적 프리미엄이 폭발하여서 66달러에서 67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실제 은이 아마 더 중요해질 것 같다. ETF나 선물 거래가 아니라 실제 은 거래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서 이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은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은 광산까지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은을 줄일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은의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은이 원래는 상품이 아니고 원래 돈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화폐였잖아요. 이 안전자산이라고 금이랑 해서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상품으로도 가치가 엄청나게 이 산업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채굴량은 변동이 없는데 이제는 금과 달리 은은 이제 소비되어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에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에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요. 은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회로 이런 데에도 엄청난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은의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은 진짜 얼마나 오를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은 전 세계적으로 단순한 산업용 금속이 아닌 전략적, 이제는 산업용 금속도 아닙니다. 이제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으로 재분류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에서도 은을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수출 통제를 하겠다. 수출을 허가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그다음에 방위 및 전자제품, 그다음에 화폐 신뢰도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은이 재조정받고 그다음에 아마 은이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진짜 이제 점점 더 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대중들의 이런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은의 종이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리적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종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있는 명백히 만질 수 있는 실물 은이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적 결핍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은 모으기 운동 하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은 실물로 사는 게 좋다. 왜냐? 세금 측면에서 은은요, 실물로, 이 실물 실버바로 투자하는 게 가장 세금 측면에서 싸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시세 차익이 커지면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이나 뭐 영상 빨리 올릴게요. 제가 그 정리해서 은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이 얼마 나오고 ETF나 뭐 이런 거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서 은 투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은은 참고로 KRX 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이 실버바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금은 물론 KRX 금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좋지만 이것도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도 실물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물이.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 실물로 하고 있거든요. 골드바랑 실버바 실물로 이렇게 저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실물로 모아갈 생각이거든요. 물론 금은 뭐 ETF나 아니면 KRX 금 시장도 있어서 그것도 조금씩 모아가겠지만 그래도 실물을 모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여기 아래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클릭해 주시면요, 옆에 이렇게 뜨거든요. 들어가셔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쿠팡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 주시면 쿠팡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은 사실 분들은 사주시면 뭐 좋고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제 거 뭐 링크 클릭한다고 해서 가격이 뭐 기존의 쿠팡 가격에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금이랑 은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사주시거든요. 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런 거 사주시면 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그다음에 멤버십도 또 가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VIP 가입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물리적 결핍입니다. 종이 시장이 아니에요. 종이 은이 아니라 실제 은이 진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 때문에 진짜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이 은 수요는요, 앞으로 진짜 은 가격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진짜 이게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